오늘은 임진왜란 중에 우리의 역적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15세기 말부터 각 지역을 다스리던 영주들이 으뜸의 권력, 즉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100년간 다투었는데요. 일본에서는 이러한 영주들을 다이묘라고 부르고, 다이묘 중에 최고 권력자를 통상 쇼군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일본은 나루히토 천황이 있으나 여전히 일본의 실권자는 아베 총리가 있듯이 16세기 당시에도 천황은 있었으나 쇼군이 지배하였습니다. 약 100년간 영주들끼리 전쟁을 벌인 이 시기를 전국시대라고 하죠. 그런데 1587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혼란스러운 전국시대를 끝냈고, 그는 영주들을 차례로 굴복시켜 일본을 통일한 뒤에 아시아 전체를 차지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하급 무사, 빈농의 자식으로 태어났는데요. 어렸을 때 이름은 기토시타 도키치로, 하시바 히데요시 등 몇 번에 걸쳐 이름을 바꿨습니다. 보통은 원숭이 새끼로 불렸는데, 시장에서 바늘 장사를 하다가 갑자기 오다 노부나가의 머슴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38번의 이 직장을 바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오다 노부나가의 화장실 청소를 했는데 얼마나 청소를 잘했는지, 아니면 오다 똥구멍을 잘 닦아줬는지 모르겠지만 마법으로 한 단계 승진을 합니다. 오다 노부나가의 신발을 겨울에 따뜻하게 가슴에 품고 있다가 오다가 나올 때쯤에 내려놓아서 항시 겨울에도 오다의 신발이 따뜻하게 했다는 일화가 있듯이, 아무튼 오다의 마음에 쏙 들었다고 합니다. 자, 도요토미 히데요시 정권 장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558년 이후 오다 노부나가의 희하에서 점차 두각을 나타내어 중용되어 오던 중에, 오다 노부나가의 부하 아케츠 미쓰히데가 혼노치에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여기서 오다가 이제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때다 싶어 아케츠 미쓰히데를 죽여버리죠. 그래서 아케츠 미쓰히데의 그 배신으로 죽은 오다 노부나가의 원수를 갚고 실권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혼노치의 변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박정희 대통령 그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죽이고 나서 그 김재규를 처형함으로써 실권을 장악한 우리나라의 전두환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 전두환은 정권을 장악하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죠. 이를 12.12 사태라고 부릅니다. 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권 장악한 것은 우리나라의 전두환과 비슷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굉장히 잔인한데 어느 정도 잔인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나이가 먹어서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후계자가 없어서 자신의 형님의 아들, 즉 조카죠. 조카 이름이 이제 히데수구인데 히데수구를 후계자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1년 후에, 그러니까 이제 1593년이죠. 임진왜란이 1592년이니까 1593년에 그 자기가 이제 나이가 60살에 그 친아들 히데요리가 태어납니다.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이제 나이 60살에 이제 아들이 태어났으며,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친아들 히데요리를 자신이 머리 위에서 목마를 태우면서 키웠다고 하고, 항시 품 안에서 히데요리의 오짐을 받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히데요리를 이뻐했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나이 60에 친아들 히데요리가 태어나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히데요리에게 정권을 넘기려는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1595년 히데요시는 이미 후계자로 정했던 25살의 조카 히데수구와 히데수구 어머니를 오사카성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방으로 불러내서 칼 2자리를 두고 자기는 이제 방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방문을 잠궈버리고요. 물론 밖에는 이제 무사들이 지키고 있죠. 알아서 할복하라는 뜻입니다. 죽으라는 뜻이죠. 그리고 모반죄로 몰아가지고 그 가족들까지도 모두 몰살시켜버립니다. 조카 히데수구는 25년간 도요토미 히데요시 후계자에서 한순간에 작살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토사구팽이라고 합니다. 사냥이 끝났으니 사냥개는 필요가 없어서 잡아먹는다는 것이죠. 7년에 걸친 전쟁으로 조선은 전 국토가 폐허가 되었고 많은 양민들이 죽게 되었는데요. 그 수가 약 300만 명이라고 하니까 당시 조선 인구가 700만 명이었으니까 거의 학살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군들은 전쟁의 성과를 보고하기 위해서 조선 사람들의 귀와 코를 베어서 소금에 절여서 항아리 독에 담아서 히데요시에게 보고하고 영수증을 받아옵니다. 예를 들어서 코 3,000개, 귀 3,000개 영수증을 이런 식으로 받아오는 셈이죠.
심지어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귀와 코도 쫓아가서 배웠다고 합니다. 지금 교토의 동쪽 청수사 근처에는 도요토미를 신으로 받들고 있는 도요토미 신사가 있는데요. 그 신사 맞은편에 귀와 코 무덤이 21만 4천 개 정도 있습니다. 정말 열받은 일입니다. 우린 나중에 일본 놈들 자질을 비워가 보자고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과대망상증이 있는데 이것은 히틀러하고 비슷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미천한 집안 출신으로 일본 천하를 지배하고 통치권을 행사할 군주가 될 신분 자체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혼노치 변으로 정권을 잡게 되자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자신을 꾸미고 돋보이게 하였는데요. 일본 전체가 통일되자 그동안 어떤 통치자도 시도하지 못했던 중국 대륙을 정복하고 자신의 위세를 떨치고자 시도하였습니다. 토지를 몰수당한 다이묘하고 지방 호족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해외로 관심을 돌리게 할 목적이었고, 상업의 발달로 성공한 이들은 해외 무역의 필요성 때문에 전쟁에 이제 찬성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어쨌든 실현 가능성이 없는 망상에 가득 찬 계획에 불과했고, 히데요시와 관련된 많은 사료에서 그런 과대 망상적인 심리가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자기가 이제 태양의 아들이며 대륙을 정복하여 제국의 정치를 억만년 시행하겠으며 늦게 따라오는 나라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지가 이제 예수님보다 더 잘났다는 거거든요. 이외에도 필리핀, 태국, 대만, 베트남 왕국에도 비슷한 내용의 친서를 보냈는데요. 심지어 포르투갈 선교사에게 자기가 이제 인도까지 정복할 테니까 거기서 보자 이런 내용의 글을 보내기도 합니다. 또한 유럽은 교황이 다스리고 아시아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다스린다는 원대한 꿈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우리의 이순신 장군에 의해 처참히 무산되는데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기 직전에는 이순신이라는 세 마디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대망상증은 300년 후 유럽에서는 히틀러와 일본에서는 이토 히로부미에 의해서 다시 실행됩니다. 고립된 일본 열도에서 대륙을 꿈꾼 지도자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지금도 일본인의 존경을 받는 최고의 인물인데요. 메이지 유신 때 학자 료마 있지 않습니까? 료마 다음으로 최고의 인물로 일본인들이 존경한다고 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어떻게 죽냐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592년 4월 13일 임진왜란을 일으키고 조선왕 선조를 체포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선조가 한양 버리고 의주까지 이제 도망을 가버리니까 굉장히 당황합니다. 일본 쇼군이나 다이묘 또는 사무라이들은 전쟁에 패하면 할복하거나 항복하는데 조선왕인 선조는 도망가버린 것이죠. 이 와중에 이순신 장군에 의해 일본군들은 대패하기 시작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제 작전을 바꿉니다. 조선에 있는 모든 일본군들한테 선조보다도 이순신을 먼저 잡아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다시 이순신에 의해서 연전연패를 당합니다. 우리의 영웅, 전쟁의 신 이순신 장군임을 쉽게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전쟁 막바지인 1598년 8월 달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화병으로 죽게 됩니다. 전쟁 도중에 이렇게 죽어버린 것입니다. 죽기 전에 오른쪽에 도쿠가와 이에야스, 왼쪽에 마에다 도시이에 등 5명의 다이묘를 불러놓고 5살짜리 후계자 도요토미 히데요리에게 충성하라고 충성서약을 받습니다. 그런데 특히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5살짜리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잘 부탁한다 라고 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충성서약을 하면서 약속합니다. 그런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은 2년도 안 돼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세키가와라 전투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 집안 자체를 작살내버리고 측근들도 다 작살내버립니다. 약속은 지키지 않기 위해 하는 것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네요. 이는 우리 역사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세종대왕의 이제 첫째 아들 문종이 병으로 일찍 죽으면서 11살인 단종을 후계자로 지명하는데 오른쪽에 바로 밑에 친동생이죠. 수양대군, 왼쪽에는 김종서, 황보인 등 중신들에게 충성서약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수양대군에게는 자기 밑에 이제 친동생이니까 손을 꽉 잡으면서 동생, 조카를 진짜 부탁하네. 나는 자네만 믿네. 라고 말하고 죽습니다. 이에 수양대군은 거기에 이제 충성서약을 하면서 약속 드릴게요 형님 합니다.
근데 이제 문종이 죽은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그런데 문종이 죽은 지 1년도 되지 않아 수양대군은 계유정난을 일으키고 김종소, 황보인 등을 죽이고 조카 단종을 강원도 용을해서 사약을 내려 죽여버리게 됩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수양대군은 평소에 가장 성실하고 가장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인데, 이러한 약속을 지키는 것은 마지막에 딱 한 번 약속을 지키지 않기 위해서 지키는가 봅니다. 울지 않는 도요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일본인들은 일본의 근대 영웅을 3명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로 이야기합니다. 울지 않는 새에 대해서 오다는 울지 않는 도요새는 필요 없다며 바로 죽여버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울게 만들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울 때까지 기다린다고 합니다. 이는 일본의 100년간의 전쟁에서 다른 다이묘들에게 지원을 요청했을 때 오지 않는 다이묘들에게 한 행동으로, 오다는 지원병이 오지 않는 다이묘는 필요 없으니 즉시 죽여버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어떻게든 오게끔 하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각자의 성격을 잘 말해줍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강을 건너기 전에 돌다리를 두드리는데, 돌다리를 두드리고도 강을 건너지 않는다고 합니다. 엄청 신중하죠. 또한 그를 모시는 사당에는 원숭이가 3마리 있는데 한 마리는 눈이 없고 또 한 마리는 귀가 없으며 또 한 마리는 입이 없다고 합니다. 원숭이를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보아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는 얼마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잘 참고 견디고 신중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의 영웅 이순신 장군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